안녕하세요. 메디컬 건강 강좌, 여러분들의 건강 비타민 신경민입니다. 메디컬 건강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 궁금해하거나 놓치기 쉬웠던 증상들에 대해 전문의들이 직접 해결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혹시 어두운 곳에서 오랫동안 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얼른 그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시력이 저하되거나 눈이 빠질 듯한 고통이 느껴지면 녹내장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녹내장은 보통 40대 이상 발병되는 질환이 대부분이지만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증가로 20대부터 30대에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책이 절대적인데요. 그럼 오늘은 녹내장에 대한 예방책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메디컬 건강 강좌, 안과 전문의 정재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저는 정재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녹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고심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녹내장이라는 병은요, 시신경에 생기는 병입니다. 시신경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에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신경이 왜 약해지느냐, 그러니까 주로 눈의 압력인 안압이랑 연관이 있다고 하고, 또한 기본적으로 시신경이 조금 취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 것 같더라. 그래서 높은 안압과 약한 시신경으로부터 생긴 시신경 손상이 결국에 시야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녹내장은 시신경에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눈 속을 직접 보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내장을 진단하고 의심한다는 소견을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소견은 이 동그란 시신경 가운데 보면 조금 유독 색깔이 창백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긴 조금 더 크고 말기 녹내장에서는 창백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색깔이 조금 창백해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입체로 보면은 이렇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입체로 보면. 그래서 이 동그란 시신경 전체를 시신경 유두라고 부르고, 이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느냐, 시신경 유도 함몰 비, 이렇게 표현을 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녹내장 의심 소견을 들으면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라는 소견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에서 말기 녹내장으로 갈수록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증가가 되고 점차 시야가 점점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시야였는데 점점 뭔가 물이 찬 것처럼 뭔가 가려 보이는 증상이 생기다가 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틈새로 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녹내장의 증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이렇게 흐리게 보이고 충혈되고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안압이 높아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급성으로 갑자기 안압이 오를 때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복싱을 생각해 보시면 주먹으로 갑자기 세게 때리면 아프고 멍들고 부러지고 이런 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으로 광대뼈를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같은 곳을 누른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아픈지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멍이 들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바 있고 아는 녹내장은 대부분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흐리게 보이고 충혈되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급성 녹내장 형태로는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서서히 나타나더라도 결국에 시신경이 약해지면 대비 감도가 저하되고 시야가 결손되고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얘기하는데, 대비 감도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대비 감도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비슷한 색깔이 있을 때 이 차이를 구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단인데요. 계단이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구분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녹내장 환자들은 뭔가 이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져가지고 특히나 말기 녹내장 환자분들은 계단 내려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김이 여러 장이 있고 단무지가 있는데요.
단무지랑 김을 구분하는 거는 대비가 크기 때문에 쉬운데 여러 개의 단무지에서 하나를 집어내거나 여러 개의 김에서 김 한 장을 집어내는 게 녹내장으로 인해서 대비 감도가 줄어든 사람한테는 힘든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 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 보이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시야라는 거는. 그래서 시야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환자가 직접 내가 어느 부분이 안 보여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시는데요. 시야 검사라는 걸 하면 이렇게 검은 부분이 시야가 결손되어 있는 부분들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결국에 시야가 줄어드는 병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급성으로 안압이 높으면은 흐리게 보이고 충혈되고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흐리게 보이고 충혈이 있고 통증이 있다고 다 안압이 높은 게 아닙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실 이런 증상이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또한 시신경이 약해지면 대비감도, 시야, 시력이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반대로 대비감도, 시야, 시력이 이상이 있다고 되더라도 이게 다 녹내장의 증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녹내장을 그냥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외래 굉장히 자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이 뻐근하고 아프고 압이 올라간 느낌이다. 이런 느낌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외래만 하더라도 한 대여섯 분이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압이 오르는 느낌. 저도 압이 오른다는 느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열의 9은 실제 안압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이게 눈이 많이 건조해지고 피로해지면은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뭔가 깊숙이 누르는 느낌이 나는, 마치 압이 높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 안압을 재보면 대부분은 다 문제가 없는 경우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런 증상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내장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녹내장은 역시나 안압이 가장 문제입니다. 안압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눈의 압력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눈을 한번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뭔가 팽팽한 느낌이 들고 물렁물렁한 느낌이 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단단하느냐, 이게 바로 안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신경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안압이 높다, 안압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사상판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정상의 시신경 그 유두 단면을 보면 사상판 깊이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압이 작용을 해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쑥 함몰 부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눌린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정상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안압에 의해서 시신경 유도 함몰이 커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체 시신경에서 하얀 부분이 커지게 된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안압이 높은 안압이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내가 안압이 몇이 돼야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키가 몇 센치 이상이어야 큰 키인가요? 저는 키가 180이 안 되는데요.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키가 한 182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82가 큰 키에 해당할 것 같은데 저기 유럽의 네덜란드 이런 키 큰 나라에서는 오히려 평범하거나 작은 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환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 바뀌게 됩니다. 안압이 높으냐 낮으냐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뭐 인종, 뭐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차이가 날 수 있고 굉장히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계적으로는 안압이 10에서 20 사이인 경우가 보통은 정상 안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안압이 25나 30이 되더라도 시신경이 건강한 사람들은 녹내장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반대로 시신경이 유독 취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안압이 정상 범위라고 얘기하더라도 녹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안압이다, 높다, 낮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녹내장이 생긴 사람에게는 이 정상 범위라는 안압 수치가 정상이 아니다. 중언부언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안압이 15인데
그래도 내가 녹내장이 생겼다면 내 안압이 정상이지만 나의 그 15라는 안압은 나한테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녹내장의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고도근시, 이렇게 오목렌즈 두껍게 끼는 친구들 있죠. 고도근시, 그리고 녹내장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게 남편이 녹내장일 때 아내가 녹내장인 거 그건 가족력이 아닙니다. 직계 가족인 경우, 피를 나눈 사이인 경우에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의미고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녹내장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부분은 젊으신 분들이 안 계신데요. 나이가 20, 30대인데 녹내장이 생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젊다고 해서 녹내장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지만 20대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녹내장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그럼 녹내장이 왜 생긴 거냐?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녹내장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 원인을 발견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녹내장이 생긴 사람들을 쭉 줄 세워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인자가 있더라.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예상컨대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이 생기는 걸 보니 안압에 똑같은 안압이라도 유독 취약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똑같이 영하 1도여도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취약한 사람한테 녹내장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압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안압은 눈의 압력입니다. 혈관의 압력은 혈압이죠. 눈의 압력은 안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눈을 눌러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압의 정도가 높느냐 낮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축구공을 생각하면 축구공 안에 공기가 적절히 차 있으면 말랑말랑할 거고요. 공기가 과도하게 차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공이 터질 듯이 딱딱해지게 되죠. 그래서 눈도 안압이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눈 안쪽에 여기가 전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후방 이렇게 눈 공간이 있잖아요. 눈도 공처럼 구형을 갖고 있잖아요.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는데 눈 안에 방수라고 하는 물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만들어낸 방수라는 게 만들어진 만큼 잘 빠져나가면 압이 오를 일이 없는데 만들어지는 거는 이만큼 만들어지는데 빠져나가지가 못하면 마치 축구공에 바람을 계속 넣는 것처럼 눈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압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말이 어렵습니다. 방수의 생성과 유출이 안압을 결정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방수라는 물을 만들어내고 섬유주란 곳에서 방수가 빠져나가는데 여기가 상수도고요. 여기가 하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에서 물을 만든 만큼 하수도에서 빠져나가질 못하면 물이 넘치고 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도대체 이게 왜 방수가 아까 말씀드린 섬유주라는 하수구로 잘 안 빠져나가느냐. 아무 이유를 못 찾을 경우에는 1차 또는 원발 녹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염증을 앓았거나 눈을 다쳤거나 당뇨같이 어떤 눈의 어떤 질환의 특정 질환의 합병증으로 녹내장이 온 경우에는 2차 녹내장이라고 원인을 알 수 있는 건 2차 녹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양상에 따라서 개방각, 폐쇄각 얘기를 하고 갑자기 안압이 급박하게 오르는 급성 녹내장 그리고 서서히 시신경에 변화가 생기는 만성 녹내장 이런 식으로 유형을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자 진단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녹내장이라는 병은 주로 안압이랑 연관돼서 시신경이 점점 망가지고 시야가 줄어드는 병이다. 그럼 이 조목조목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압도 봐야 되고 시신경도 봐야 되고 시야를 봐야 녹내장이라는 병을 진단할 수 있겠죠. 이 정의 안에 사실은 진단하는 과정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제일 중요한데 안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의 압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치료 전에 안압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치료 후에 안압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안압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평생 다이어트하고 사시잖아요. 살 빼려고.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내가 몇 킬로 빠졌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내장 치료는 안압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압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내가 알려면 또 의사가 알려면
치료하기 전에 안압이 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시야 검사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녹내장은 결국에는 제가 무슨 병이라 그랬죠?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내가 얼마만큼 시야가 좁아졌는지 의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야 검사는 뭐냐면 환자분들이 의사한테 내가 이 정도로 시야가 안 보여 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검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해오신 시야 검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검은 부분이 별로 없다가 녹내장이 점점 심해지면 이렇게 검게 시야 결손이 있는 부분이 커지는 걸 보고 환자분 녹내장이 나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요거보다는 여기가 안 좋아 보이죠? 검은 부분이 많을수록 안 보이는 거고, 만약에 내 시야 검사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그쪽 눈은 안 보인다는 의미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병이 아주 심하고 뭔가 자꾸 나빠진다 그러면 검사를 조금 더 자주 하고요. 이분을 봤더니 검사 결과가 작년이랑 비교해서 별로 바뀐 게 없다 그러면 그냥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치의 선생님이 검사는 한 1년 있다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역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오셔서 바로 검사해 봅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검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핵심은 안압을 낮추는 거고, 요새는 뭐 시신경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신경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꾸준하게 안압 관리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다. 뭐 사실은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만, 뭐하러 고생해서 치료하느냐. 이게 녹내장은 한번 발생을 하면 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없던 시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관리하고 치료를 하면 적어도 현 시점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용기를 잃지 말고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시신경이 한 60% 손상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나이가 20대면 그 눈을 갖고 한 요새 100세 시대에 8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이 70대, 80대가 됐을 땐 실명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젊다고 방심 말고 계속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치료는 안약입니다. 안약을 통해서 안압을 낮출 수가 있고, 그래서 안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물, 레이저, 수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안압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녹내장을 진단해드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수술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두통이 있다 그래서 바로 머리를 열지 않지 않습니까? 두통약을 먼저 먹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해서 뭔가 뇌에 나쁜 게 있으면 그제서야 열고 수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하는 질환이에요, 기본적으로 녹내장은. 근데 약물로 안압이 목표한 대로 안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뭐 생활 습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런 과일들, 그리고 뭐 담배 피우신다면 금연하시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 뭐 물구나무 서는 자세, 뭐 얼굴에 피가 쏠리는 그런 물구나무서기, 넥타이를 너무 단단하게 조이는 거 이런 것들 피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이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너무 괴로워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왼쪽 눈이 녹내장이, 이쪽 눈이 녹내장이 안 좋은데 주무실 때 이쪽이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주무시면 이쪽의 중력 때문에 안압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반대로 주무세요 하고는 똑바로 누워 주무세요라고 하는데, 평생을 왼쪽으로 누워서 들어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모로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자는 자세를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진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너무 무리되게끔 생활 습관을 다 전부 다 바꾸기는 힘들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주로 안압과 관계돼서 시신경이 약해지고 시야 결손이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좋아질 수는 없지만 나빠지는 걸 어떻게든 억제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 그러려면 대표적으로 안압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안약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약으로 치료가 안 될 경우는 수술까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녹내장이 진단되고 치료받는 분들은 잘 관리가 돼서 정말 잘 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직까지 녹내장이 진단이 안 되고 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가지고 병을 초기에 빨리 알아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비가 그쳤는지 모르겠는데 비 때문에 또 다치시고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